곧 나는 이 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행성에는 잎이 한 겹뿐인 매우 수수한 꽃들이 늘 있어 왔는데 그 꽃들은 자리도 거의 차지하지 않고 누구도 성가시게 하지 않았다. 아침에 풀밭 속에서 나타났다가 저녁에 사라지곤 했다. 그런데 이 꽃은 어느 날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는 씨앗에서 싹이 텄는데 어린 왕자는 다른 것들과 다르게 생긴 이 싹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바오밥 나무의 새로운 종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 떨기나무는 곧 자라기를 멈추더니 꽃을 피울 준비를 시작했다. 커다란 망울이 자리 잡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어린 왕자는 거기서 어떤 기적적인 존재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꽃은 초록색 방에 숨어서 아름다워지기 위한 준비를 끝마치지 않았다. 정성스레 색깔을 골랐다. 천천히 차려입으며 꽃잎을 하나하나 가다듬었다. 양귀비 꽃처럼 구깃구깃한 모습으로 나오고 싶지 않았다. 아름다움이 최고로 빛날 때 나타나고 싶었던 것이다. 아, 그렇다. 매우 멋부리는 꽃이었다. 신비로운 몸단장은 몇 날 며칠 이어졌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해 뜨는 시각에 맞춰 그 꽃은 자기 모습을 드러냈다. 그토록 꼼꼼하게 공들였으면서도 그 꽃은 하품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 겨우 깨어났네요. 미안해요. 아직 많이 헝클어져 있어요. 그러자 어린 왕자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렇죠? 꽃이 상냥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전 태양과 동시에 태어났어요. 어린 왕자는 그 꽃이 그다지 겸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렇다도 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이지 않은가? 아침 식사 시간인 것 같은데요. 꽃은 곧바로 말을 이었다. 저를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몹시 당황한 어린 왕자는 신선한 물이 담긴 물뿌리개를 찾아 그 꽃에게 뿌려주었다. 이처럼 그 꽃은 곧 다소 까다로운 허영심으로 그를 힘들게 했다. 한 가지 예로 어느 날 그 꽃은 자기에게 있는 4개의 가시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호랑이가 발톱을 세우며 와도 끄떡 없어요. 제 행성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어린 왕자가 대꾸했다. 게다가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아요. 저는 풀이 아니에요. 그 꽃이 조용히 대답했다. 미안해요. 전 호랑이를 무서워하진 않지만 바람은 몹시 싫어해요. 바람막이는 안 갖고 계신가요? 바람을 싫어하다니. 식물에게는 안 된 일이야. 어린 왕자는 알아차렸다. 이 꽃은 매우 까다로워. 밤에는 유리덮개를 씌워주세요. 당신이 사는 곳은 너무 추워요. 털을 잘못 잡았어요. 제가 있던 곳은 그러나 그 꽃은 말을 이을 수 없었다. 그 꽃은 씨앗의 형태로 왔다. 다른 세상에 관해 어떤 것도 알 리 없었다. 이처럼 순진한 거짓말을 하려던 것이 들통나 부끄러워진 꽃은 어린 왕자의 잘못으로 돌리려고 두세 번 기침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바람막이는요? 찾아보려는 참이었는데 당신이 계속 말 걸었잖아요. 그러자 그 꽃은 어린 왕자가 자책감이라도 들게 하려고 일부러 더 기침을 했다.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성심성의를 다하였지만 곧 그 꽃을 의심하게 되었다. 그는 별것 아닌 말들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매우 불행해졌다. 그 꽃이 하는 말은 듣지 말아야 했어. 어느 날 그가 내게 털어놓았다. 꽃들의 말을 절대 들어서는 안 돼. 그저 바라보고 그 향기를 맡으면 돼. 내 꽃은 나의 행성을 향기롭게 하였지만 나는 그걸 즐길 줄 몰랐어. 날 그렇게도 성가시게 했던 이 발톱 이야기는
그저 내가 공감해주면 되는 것이었어. 그는 또 이렇게 털어놓았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그 꽃을 판단해야 했어. 그 꽃은 나를 향기롭게 하고 나를 빛나게 했어. 절대 그 꽃으로부터 도망치지 말아야 했어. 가련한 술수 뒤에 숨겨진 그 꽃의 애정을 알아차려야 했던 거야. 꽃들은 이렇게도 모순적이야. 하지만 그 꽃을 사랑하는 법을 알기에는 내가 너무 어렸던 거야. 나는 그가 야생 새떼의 이동을 이용해 탈출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떠나는 날 아침, 그는 행성을 깔끔하게 정돈했다. 활화산들을 정성스레 청소했다. 그에겐 활화산이 2개 있었다. 그것들은 아침밥을 데우는데 알맞았다. 휴화산도 하나 있었다. 혹시 모르잖아. 라고 그가 말했듯이 휴화산도 똑같이 청소했다. 청소를 잘 해놓으면 화산은 폭발하지 않고 대신 천천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타오르게 된다. 화산 폭발은 벽난로에 불과 같다. 물론 우리 땅에서는 우리가 너무 작아서 화산을 청소할 수 없다. 화산이 우리에게 많은 근심거리로 남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어린 왕자는 조금 우울한 마음으로 마지막 바오밥 나무 싹들도 뽑아냈다.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 익숙한 모든 일들이 그날 아침은 유달리 달콤했다. 꽃에게 마지막으로 물을 주고 유리덮개로 보호해 주려 할 때 그는 울고 싶은 심정이었다. 잘 지내. 그가 꽃에게 말했다. 하지만 꽃은 대답하지 않았다. 잘 지내. 그가 한 번 더 말했다. 꽃이 기침을 했다. 그러나 감기 때문은 아니었다. 내가 어리석었어. 꽃이 마침내 말했다. 용서해줘. 부디 행복해야 해. 그는 꽃이 질책하지 않아 놀랐다. 유리덮개를 든 채 어쩔 줄 모르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이 말들이 이해되지 않았다. 이건 알아줘.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걸. 꽃이 말했다. 네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건 내 잘못이야.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이지만. 하지만 너도 나만큼 어리석었어. 부디 행복해야 해. 이 유리덮개는 내버려둬. 이젠 필요 없어. 그러면 바람이 내 감기가 그리 심한 건 아니야. 시원한 밤 공기는 내게 좋을 거야. 난 꽃이잖아. 그렇지만 동물들이 나비들과 알고 지내려면 애벌레 2~3마리쯤은 견뎌내야 해. 나비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 이들 말고 누가 날 찾아오겠어? 넌 멀리 있을 거잖아. 큰 동물들이 와도 난 겁나지 않아. 내겐 발톱이 있어. 그리고 꽃은 천진난만하게 4개의 가시를 내보였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꿈을 대지 마. 짜증나. 떠나기로 마음먹었잖아. 이제 가. 자기가 우는 모습을 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토록 도도한 꽃이었다. 그는 소행성 325, 326, 327, 328, 329, 330이 있는 지역에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이 소행성들부터 찾아가 직업을 찾고 경험도 쌓고자 하였다. 첫 번째 소행성에는 어떤 왕이 살고 있었다. 그 왕은 자줏빛 옷감과 흰 담비 가죽으로 된 옷을 입고 매우 간소하면서도 위험 있는 왕좌에 앉아 있었다. 아, 신하가 왔구나. 어린 왕자를 본 왕이 외쳤다. 어린 왕자는 이를 의아하게 생각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날 알아보는 걸까?
그는 왕들에게는 세상이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모든 사람들이 신하인 것이다. 짐이 그대를 잘 볼 수 있게 가까이 오너라. 누군가의 왕이라는 사실에 대단한 긍지를 가진 왕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앉을 곳이 있는지 둘러보았지만 그 행성은 온통 화려한 흰 담비 가죽 망토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할 수 없이 계속 서 있었고 피곤했기 때문에 하품이 나왔다. 왕 앞에서 하품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그 군주가 말했다. 일을 그만오라. 어쩔 수 없었어요. 당황한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긴 여행을 한 데다가 잠을 못 자서. 그렇다면 왕이 말했다. 네게 하품을 하도록 명하노라. 짐은 몇 년 동안 하품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하품은 짐에게 좋은 볼거리야. 자, 다시 하품을 하거라. 명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겁나요. 또 하지는 못하겠어요. 얼굴이 빨개진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에헴, 에헴. 왕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짐이 명하노니 때로는 하품하고 때로는. 그는 조금 더듬거리며 말했고 기분이 상한 것 같았다. 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권위가 존중받길 원했기 때문이다. 그는 불순종을 용납하지 않았다. 절대 군주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매우 어진 왕이었기 때문에 이치에 맞는 명령들을 내렸다. 만약 그는 평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만약 짐이 어떤 장군에게 바다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장군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그를 탓할 순 없다. 짐이 잘못한 것이다. 좀 앉아도 될까요? 어린 왕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앉을 것을 명한다. 왕은 이렇게 대답하며 흰 담비 가죽 망토에 늘어진 자락을 근엄하게 끌어당겼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깜짝 놀랐다. 행성이 너무 작았던 것이다. 도대체 왕은 무엇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일까? 폐하, 그가 말했다. 폐하께 질문드려 죄송합니다만 질문을 허락한다. 왕이 서둘러 말했다. 폐하는 무엇을 다스리시나요? 모든 것이지. 왕은 매우 단순하게 대답했다. 모든 것을요? 왕은 신중한 몸짓으로 자신의 행성과 다른 행성들, 그리고 별들을 가리켰다. 저것들 전부 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저것들 전부 다. 왕이 대답했다. 그는 절대 군주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군주였던 것이다. 그럼 저 별들이 폐하에게 복종하나요? 물론이지. 왕이 대답했다. 별들도 즉시 복종한단다. 짐은 불복종은 용납할 수 없느니라. 그러한 권력은 어린 왕자를 감탄케 했다. 만약 그에게 그런 권력이 있었다면 하루에 44번이 아니라 72번, 더 나아가 100번, 200번까지 의자를 전혀 끌어당길 필요도 없이 석양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버려두고 온 자신의 작은 행성이 생각나 조금 슬퍼졌고, 그래서 용기를 내어 왕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보았다. 석양을 보고 싶어요. 부탁이에요. 해가 지도록 명령해 주세요. 만약에 짐이 어떤 장군더러 나비처럼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다니라고 하거나 비극 한 편을 쓰라고 하거나 아니면 바다새로 변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장군이 이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면 장군과 짐 중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하는가? 폐하 잘못이지요. 어린 왕자가 단호히 말했다. 바로 그거야. 누군가에게 요구할 때는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해.
왕이 계속 말했다. 권위가 서려면 사리에 맞아야 하지. 만약 내가 네 백성들에게 바다에 몸을 던지라고 명령한다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야. 짐에게 명령에 복종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그 명령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 석양은요? 한 번 한 질문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어린 왕자가 상기시켰다. 내 석양은 보게 될 것이다. 짐이 명령하겠다. 다만 짐의 통치 방식에 따라 짐은 정해진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게 언제 충족되나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에헴, 에헴. 왕은 먼저 커다란 달력을 참조한 다음 대답했다. 에헴, 그것은 대략 그것은 대략 오늘 저녁 7시 40분이 될 것이다. 그대는 짐의 명령이 얼마나 잘 복종되는지 보게 될 것이야. 어린 왕자는 하품을 했다. 석양을 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그리고 벌써 좀 지루해졌다. 전 여기서 더 할 일이 없네요. 그가 말했다. 이만 가볼게요. 떠나지 말거라. 신하가 있었던 곳에 커다란 긍지를 가졌던 왕이 대답했다. 떠나지 말거라. 그대를 대신으로 삼겠노라. 어떤 대신인가요? 법무 대신. 그렇지만 심판할 사람도 없는걸요. 혹시 모르지. 왕이 말했다. 짐은 아직 짐의 왕국을 다 둘러보지 못했다. 짐은 나이가 너무 들었는데 여기엔 마차 한 대 둘 공간이 없고 걷는 것도 힘들기 때문이다. 오, 하지만 전 이미 봤는걸요. 행성 반대편을 한 번 더 보기 위해 몸을 기울여 본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저기에도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내 자신을 심판하거라. 왕이 대답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내 자신을 잘 심판할 수 있다면 네가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제가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저 스스로를 심판하는 것은 어디서든 가능해요. 제가 여기에 머물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에헴. 왕이 말했다. 짐의 행성 어딘가에 늙은 쥐가 살고 있다. 밤에 그 소리가 들린다. 너는 그 늙은 쥐를 심판할 수 있다. 때때로 그 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쥐의 목숨은 네 심판에 달려 있지. 하지만 매번 그 쥐를 사면하여 아껴 쓰도록 하라. 그 쥐는 하나밖에 없느니라. 저는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사형 선고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전 이제 가는 게 좋겠어요. 안 된다. 왕이 말했다. 그러나 떠날 채비를 마친 어린 왕자는 나이 많은 군주를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국왕폐하께서 어김없이 복종되길 바라신다면 제게 이치에 맞는 명령을 내리시면 됩니다. 예컨대 1분 안에 떠나라고 명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엔 그 조건이 충족된 것 같습니다. 왕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어린 왕자는 머뭇거리다가 한숨 지으며 출발했다. 그대를 짐의 사절로 삼노라. 왕은 서둘러 외쳤다. 그는 권위를 지킨 듯 당당한 모습이었다.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어린 왕자는 여행하면서 이렇게 혼잣말했다. 두 번째 행성에는 허영쟁이가 살고 있었다. 날 우러러보는 사람이 왔구나. 허영쟁이가 멀리서 어린 왕자를 보고 외쳤다. 허영쟁이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를 우러러보는 사람들인 것이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묘하게 생긴 모자를 쓰고 계시네요. 인사하기 위해서야. 허영쟁이가 대답했다. 사람들이 내게 환호할 때 인사하기 위해서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도 이곳을 지나다니지 않아. 아, 그래요? 어린 왕자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허영쟁이는 이렇게 권했다. 네 한 손바닥을 다른 손바닥으로 쳐봐. 어린 왕자는 한 손바닥을 다른 손바닥으로 쳐보았다. 허영쟁이는 모자를 들어올리며 겸손하게 인사했다. 왕을 방문할 때보다 더 재미있네. 어린 왕자가 혼잣말했다. 그리고 다시 한 손바닥을 다른 손바닥으로 쳤다. 허영쟁이는 다시 모자를 들어올리며 인사했다. 5분 동안 계속하고 나니 어린 왕자는 이 단조로운 놀이에 실증이 났다. 그럼 모자가 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어린 왕자가 물었다. 하지만 허영쟁이는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허영쟁이들은 칭찬하는 말밖에 들리지 않는다. 정말 날 많이 우러러보니? 그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우러러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이야? 우러러본다는 것은 내가 이 행성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옷을 잘 차려입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 뜻해. 그렇지만 이 행성에는 아저씨 혼자뿐이잖아. 내게 이 즐거움을 줬으면 해. 어쨌든 나를 우러러봐줘. 난 아저씨를 우러러 보고 있어. 어린 왕자가 어깨를 살짝 으쓱하며 말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걸 신경 쓰는 거야? 그리고 어린 왕자는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이지 너무 엉뚱해. 그는 여행하면서 이렇게 혼잣말했다. 그 다음 행성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이번 방문은 매우 짧았지만 어린 왕자를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했다. 아저씨, 거기서 뭐해? 그는 아무 말 없이 빈 술병 한 더미와 새 술병 한 더미 앞에 앉아 있는 술꾼에게 말했다. 술 마셔. 술꾼이 침울하게 대답했다. 술은 왜 마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잊으려고. 술꾼이 대답했다. 뭘 잊으려고? 벌써 그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내가 부끄럽다는 것을 잊으려고. 술꾼은 고개를 숙이며 고백했다. 뭐가 부끄러운데? 그를 구해주고 싶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술 마시는 것이 부끄럽지. 술꾼은 말을 마치고 입을 닫아버렸다. 어리둥절해진 어린 왕자는 행성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이지. 너무너무 엉뚱해. 그는 여행하면서 이렇게 혼잣말했다. 네 번째 행성은 사업가의 행성이었다. 이 사람은 너무 바빠서 어린 왕자가 왔을 때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저씨 담뱃불이 꺼졌어요. 셋에 둘을 더하면 다섯이 되고 다섯에 일곱을 더하면 열둘, 열둘에 셋을 더하면 열다섯. 안녕. 열다섯에 일곱을 더하면 스물둘, 스물둘에 여섯을 더하면 스물여덟. 담뱃불 붙일 시간이 없어. 스물여섯에 다섯을 더하면 서른하나. 휴. 그러면 모두 5억 162만 2731억은. 뭐가 5억 개예요? 엥? 아직 거기 있었어? 5억 100만 개. 잊어버렸네. 나는 할 일이 아주 많아. 난 진지한 사람이야. 시시한 이야기 따위엔 관심 없어. 둘에 다섯을 더하면 일곱이고. 뭐가 5억 개예요?
살면서 한 번 한 질문은 한 번도 포기한 적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사업가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이 행성에서 54년 동안 살아오면서 단 3번 방해를 받았어. 첫 번째는 22년 전인데 알 수 없는 곳에서 떨어진 풍뎅이 때문이었어. 그것이 끔찍한 소음을 내는 바람에 어느 계산에서 4번이나 틀렸어. 두 번째는 11년 전인데 류머티즘 발작 때문이었어. 내가 운동 부족이거든. 난 한가로이 거닐 시간이 없어. 난 진지한 사람이니까.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야. 내가 몇이라고 했더라. 5억 100. 뭐가 수억 개예요? 사업가는 조용히 일하기는 글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억 개 정도 되는 자그마한 것들인데 가끔씩 하늘에서 보는 거야. 파리? 아니, 작지만 빛나는 거야. 꿀벌? 아니야. 작고 금빛이 나는 건데 게으른 사람들을 몽상에 잠기게 하지. 하지만 난 진지한 사람이야. 몽상할 시간이 없어. 아, 별? 그렇지, 별이야. 그런데 5억 개의 별들로 뭘 해? 5억 162만 2731이야. 난 진지한 사람이야. 정확해야 돼. 그럼 이 별들로 뭘 해? 이걸로 뭘 하냐고. 응, 아무것도. 그저 내가 소유하는 거지. 아저씨가 별들을 소유한다고? 그렇지. 하지만 내가 어떤 왕을 만났는데 그 왕은 왕들은 소유하지 않아. 통치하는 거지. 아주 다른 거야. 그런데 별들을 소유하면 아저씨에게 뭐가 좋아? 내가 부자가 되지. 부자가 되면 뭐가 좋은데? 누군가가 다른 별들을 발견하면 그 별들을 살 수 있지. 이 아저씨도 그 주정뱅이와 좀 비슷한 논리네.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는 계속 질문했다. 어떻게 별들을 소유할 수 있어? 별들은 누구 건데? 사업가가 퉁명스럽게 되물었다. 모르겠어.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겠지. 그렇다면 그 별들은 내 거야. 내가 제일 먼저 생각해냈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물론이지. 어느 누구에게 속하지 않는 다이아몬드를 네가 발견하면 그건 네 것이 돼.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섬을 발견하면 그것도 네 것이 되고, 네가 처음으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있다면 특허를 받도록 해. 그 아이디어는 네 것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별들을 소유해. 나보다 먼저 그걸 소유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지. 그건 사실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런데 아저씨는 그 별들로 뭘 해? 관리하는 거지. 별들이 몇 개인지 세고 또 세는 거야. 사업가가 말했다.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나는 진지한 사람이거든. 어린 왕자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만약에 내가 스카프 한 장을 소유한다면 나는 그걸 내 목에 두르고 가져갈 수 있어. 만약에 내가 꽃 한 송이를 소유한다면 나는 내 꽃을 따서 가져갈 수 있어.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을 따오지 못하잖아. 따오지는 못하지만 은행에 맡길 수 있어. 무슨 뜻이야? 작은 종이에 내 별이 몇 개인지 적어둔다는 뜻이야. 그리고 그 종이를 서랍에 넣고 잠그는 거지. 그게 다야? 그걸로 충분해. 재미있어.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꽤 시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진지한 건 아니야. 어린 왕자는 진지한 것의 의미에 관해 어른들과 매우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는 이어 말했다. 나는 꽃 한 송이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꽃에게 매일 물을 줘. 나는 화산도 3개 소유하고 있는데 매주 그것을 청소해 줘.
사실은 활동을 멈춘 화산도 마찬가지로 청소해주고 있어. 혹시 모르니까. 내가 이들을 소유한다는 것은 내 화산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내 꽃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야. 하지만 아저씨는 그 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잖아. 사업가는 입을 벌렸지만 마땅히 할 말을 찾지 못했고 어린 왕자는 행성을 떠났다. 어른들은 정말이지 무지무지 특이해. 그는 여행하면서 이렇게 혼잣말했다. 다섯 번째 행성은 매우 흥미로웠다. 행성들 중에서 가장 작았다. 가로등 한 개와 가로등지기 한 명이 겨우 있을 자리밖에 없었다. 사람이 살지 않고 집도 없는 하늘 한 구석에 있는 행성에 가로등과 가로등지기가 무슨 쓸모가 있는지 어린 왕자는 알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혼잣말했다. 이 사람도 아마 어리석을 거야. 그렇지만 그 왕이나 허영쟁이, 사업가, 술꾼보다는 덜 어리석을 거야. 적어도 그가 하는 일은 어떤 의미가 있어. 그가 가로등을 켜면 마치 별이나 꽃을 하나 더 태어나게 하는 것과 같아. 그가 가로등을 끄면 그 꽃이나 별을 잠들게 하는 거야. 아주 멋진 직업이야. 멋지기 때문에 정말로 쓸모 있어. 그는 행성에 다다르자 가로등지기에게 경의를 표하며 인사했다. 안녕, 방금 가로등을 왜 끈 거야? 명령이 있었어. 가로등지기가 대답했다. 좋은 아침? 무슨 명령인데? 내 가로등을 끄는 것. 좋은 저녁. 그리고 그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그런데 왜 다시 켰어? 명령이 있었어. 가로등지기가 대답했다. 난 이해가 안 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해할 것도 없어.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명령은 그냥 명령이니까. 좋은 아침. 그는 가로등을 껐다. 그리고 그는 빨간 체크무늬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난 매우 힘든 직업을 가졌어. 예전에는 괜찮았어. 아침에 가로등을 끄고 저녁엔 켰지. 나머지 낮 시간에는 쉬고 나머지 밤 시간에는 잠을 잤어. 그러면 그 이후로 명령이 바뀐 거야? 명령은 바뀌지 않았어.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바로 그게 문제야. 이 행성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빠르게 회전하는데 명령은 바뀌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서 지금은 행성이 1분에 한 번 회전하기 때문에 나는 잠시도 쉴 수 없어. 1분에 한 번씩 켰다 껐다 하는 거야. 그거 참 재미있네. 아저씨 행성에서는 하루가 1분이라니. 전혀 재밌지 않아.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 벌써 한 달이 지났어. 한 달? 그래, 30분이니까 30일. 좋은 저녁. 그리고 그는 가로등을 다시 켰다. 어린 왕자는 그를 바라보았고 주어진 명령을 이처럼 충실히 이행하는 가로등지기가 좋아졌다. 예전에 의자를 끌어당기며 일부러 보곤 했던 석양도 생각났다. 그는 친구를 돕고 싶어 이렇게 말했다. 있잖아. 난 아저씨가 원할 때 쉴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내가 늘 원하는 것이지.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사람은 성실하면서 동시에 게으를 수 있는 법이다. 어린 왕자는 계속 말했다. 아저씨 행성은 매우 작아서 세 걸음만으로 한 바퀴 돌 수 있어. 천천히 걷기만 해도 햇살 아래서 계속 쉴 수 있는 거야. 쉬고 싶을 때는 걷도록 해. 그러면 아저씨가 원하는 만큼 낮이 계속될 거야. 그건 내겐 별로 도움이 안 돼.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내가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잠자는 거야. 아쉽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쉬워. 가로등지기가 말했다. 좋은 아침? 그리고 그는 가로등을 껐다. 저 사람은 어린 왕자는 더 먼 곳으로 여행을 계속하며 생각했다. 저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 왕이나 허영쟁이, 술꾼, 사업가로부터 비웃음을 사겠지.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뿐이야. 그건 아마도 저 사람은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신경을 쓰기 때문이야. 그는 아쉬워 한숨 지으며 이런 생각도 했다. 저 사람이 유일하게 내가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저 행성은 너무나 작아. 둘이 있을 공간도 없어. 어린 왕자가 차마 고백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가 이 축복받은 행성을 아쉬워하는 이유는 24시간마다 1440번 볼 수 있는 석양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섯 번째 행성은 10배나 더 큰 행성이었다. 여기에는 엄청나게 큰 책들을 쓰는 한 나이든 신사가 살고 있었다. 오호, 탐험가가 왔구나. 그는 어린 왕자를 보자 외쳤다. 어린 왕자는 탁자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다. 그는 이미 많은 여행을 하였다. 어디서 오는 건가? 나이든 신사가 그에게 말했다. 이 두꺼운 책은 뭐예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여기서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리학자야. 나이든 신사가 말했다. 지리학자가 뭔데요? 바다, 강, 도시, 산, 그리고 사막이 어디 있는지 아는 학자를 말하지. 이건 정말 흥미로워. 어린 왕자가 말했다. 마침내 진정한 직업이로군. 그리고 그는 주위를 눈으로 쭉 훑어보았다. 이처럼 웅대한 행성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 행성은 매우 아름다워요. 태양이 있나요? 나는 알 수 없어. 지리학자가 말했다. 아, 어린 왕자는 실망했다. 그럼 산은요? 알 수 없어. 지리학자가 말했다. 그럼 도시나 강 아니면 사막은요? 그것도 역시 알 수 없어. 지리학자가 말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지리학자시잖아요. 바로 그거야. 지리학자가 말했다. 난 탐험가가 아니거든. 난 탐험가들이 꼭 필요해. 도시나 강, 산, 바다, 태양에 가서 조사하는 것은 지리학자가 하는 일이 아니야. 지리학자는 너무 중요해서 한가로이 다닐 수 없어. 자기 연구실을 떠나지 않아. 거기서 탐험가들을 맞이하는 거야. 그들에게 질문하고 그들의 기억을 기록하지. 그리고 그중 한 명의 기억이 흥미롭다고 생각되면 지리학자는 그 사람의 도덕성을 조사해. 그건 왜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탐험가는 지리책에 재앙을 가져오기 때문이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탐험가도 마찬가지야. 그건 왜 그런가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주정뱅이들에게는 모든 게 두 개로 보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지리학자는 하나밖에 없는 산을 두 개 있다고 기록하게 돼. 저도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쁜 탐험가가 될 수 있는 한 사람을 알고 있어요. 있을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그 탐험가의 도덕성이 좋다고 판단되어야 그가 한 발견에 관해서도 조사하는 거야. 가서 보나요? 아니, 그건 너무 번거로워. 탐험가에게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지. 예를 들어 커다란 산을 하나 발견하였다면 커다란 돌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야. 지리학자는 갑자기 흥분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자네,
자네는 멀리서 오지 않았는가? 자네는 탐험가야. 자네 행성에 관해 설명해 보게. 그리고 지리학자는 기록부를 펼친 뒤 연필을 깎았다. 그는 탐험가들이 하는 말을 먼저 연필로 적어 놓는다. 그리고 잉크로 적기 위해 탐험가들이 증거를 제시하기를 기다린다. 자, 그럼 지리학자가 물었다. 오, 제가 사는 행성은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다지 흥미롭지 않아요. 너무 작거든요. 저에겐 화산이 3개 있어요. 2개는 활화산이고 하나는 휴화산이에요.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모르지? 지리학자가 말했다. 전 꽃도 한 송이 있어요. 우리는 꽃은 기록하지 않아. 지리학자가 말했다. 왜요? 가장 예쁜데요? 꽃은 덧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야. 덧없는 존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책 중에서 지리학자가 말했다. 지리책이 가장 가치가 있는 책이야. 지리책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아. 산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는 드물어. 바다의 물이 마르는 것도 매우 드물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기록하거든. 하지만 휴화산도 깨어날 수 있잖아요. 어린 왕자가 말을 가로챘다. 덧없는 존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화산이 활동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 같은 사람에겐 다를 게 없어. 지리학자가 말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산이라는 점이야. 그건 변하지 않잖아. 그런데 덧없는 존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한 번 했던 질문은 결코 포기한 적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건 머지않아 사라질 위험에 있는 존재라는 뜻이야. 내 꽃이 머지않아 사라질 위험에 있다고요? 물론이지. 내 꽃은 덧없는 존재이고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세상에 맞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오직 4개의 가시만 갖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나는 그 꽃을 내 행성에 홀로 남겨두고 왔어. 그가 처음으로 후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물었다. 제가 찾아가 볼 만한 곳 좀 알려주시겠어요? 지구라는 행성이야.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평판이 좋은 곳이지. 어린 왕자는 그의 꽃을 생각하며 떠났다.